자, 일단 케빈 오씨가 연준 이사 지명이 되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케빈 오씨, ST 로더의 상속녀의 남편이자 연준의 최연소 이사로 근무를 했었던 기록을 가진 그런 이미지가 아주 좋은, 그리고 월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웬만하면 이제 되겠죠, 다 통과가. 이제 뭐 일단은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OBV, 온 밸런스 볼륨, 이 거래량. 여러분들은 매매할 때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뭐 그냥 단순히 차트의 지지 저항 당연히 기본이 되지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이 거래량은 우리가 매매할 때 아주 필요한 필연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거래량에 관련된 뭐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이 온밸런스 볼륨, 저는 이걸 잘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OBV, 온밸런스 볼륨, 거래량에 입각한 추세 예측, 그래서 오늘 OBV에 대한 온밸런스 볼륨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뭐 다들 오늘 교육이 아마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이 온밸런스 볼륨의 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보조지표들의 단점이 뭡니까? 대다수 보조지표들의 단점이 뭐예요? 바로 후행성 지표예요. 후행성. 그 후행성 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보완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온밸런스 볼륨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밸런스 볼륨 보조지표는 일단은 선행성 지표예요. 선행성. 이 선행성 지표의 움직임으로 내가 어떤 방향이라든지 매매를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OBV라는 거는 온밸런스 볼륨이라는 이제 내용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심리 가격 변동 사이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걸 보는 거는 다른 보조지표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직선적이고 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어때요? 이 현재 보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캔들의 가격이죠. 시장에서 현재 지금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추세가 매수 추세죠. 온밸런스 볼륨 보조지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위로 흘러가죠. 뭐 이거는 뭐 여타 뭐 다른 RSI라든지 뭐 CCI 이런 보조지표랑 상당히 흡사해요. 흡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는 온밸런스 볼륨이 매수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매수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에 대한 압력이 있는 이런 이제 온밸런스 볼륨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 추세가 상승이 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캔들의 가격이 추세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수세가 줄어들죠. 온밸런스 볼륨은 매수세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올라가고, 매수세가 없이 팔거나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이거는 매도 물량에 대한 압력이 생기면서 추세가 매도로 진행되고 있다. 끝났습니다. 오늘 교육. 오늘 교육 끝났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온밸런스 볼륨은 거래량이 뭐 지금 매수세가 많이 나올 때는 올라가고 RSI처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후행성이 아니라 선행성으로 움직인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온밸런스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RSI나 다른 보조지표처럼 과매수, 과매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거래량이 계속 매수세가 나온다, 추세가 매수다. 그럼 거래량의 온밸런스 볼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뭐 매도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온밸런스 볼륨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제가 온밸런스 볼륨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온밸런스 볼륨 OBV는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 가격을 예측하는 모멘텀 지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매수세가 많이 나오냐, 매도세가 많이 나오냐, 이걸 통해서 어떠한 뭐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추세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 상승 추세인데 온밸런스 볼륨 보조 지표는 이렇게 중립적으로 흘러가는 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대중심리라고 그러죠. 강세 또는 약세를 예상할 수 있는 시장의 관심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캔들과 온밸런스 볼륨 OBV를 비교하면 가격 지표보다 더 많은 추세 시그널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뒤에 넘어가면 차트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가격 움직임 강도에 대한 고려는 적은 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온밸런스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온밸런스 볼륨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럴 때 뭐 가격이 이만큼 급등할 때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움직임, OBV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강도는 뭐 이 자체가 이 현재 캔들 가격의 움직임 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는 편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은 OBV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온밸런스 볼륨 OBV의 이 보조지표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순하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차트로. 뭡니까? 해석하기가 쉽다. 왜냐? 이 해석하기가 쉬운 부분은 뭐냐면 매수세, 즉 양수라고 하죠. 양수. 그리고 매도세, 음수. 이 두 가지 상태로만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온밸런스 볼륨 지표가 올라가면 매수 압력이 높고 내려가면 매도 압력이 높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어렵진 않죠. 이거는 이 OBV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 비교적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뭐 원웨이라든지 어떤 추세가 계속해서 매수로 흘러가거나 또는 매도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뭐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있듯이 그런 추세가 좀 강하게 흘러갈 때, 뭐 때로는 그 어떤 채널을 만들면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강한 추세가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아주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도가 높은 그런 보조지표다. 그리고 이 군중의 심리를 평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더가 추세장에서 이 방향을 식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다양한 거래 스타일과 이 개인 트레이더들만의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이 뭐 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여기가 지지가 되죠.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입하거나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지지와 저항이 기본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 지지나 저항선을 돌파 가능성, 흔히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얘가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여기서 돌파를 할까? 저항을 받을까? 지지를 할까? 아니면 뚫리고
매도로 내려올까? 이런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온밸런스 볼륨 이 지표의 단점도 알아야 되겠죠. 단점. 자, 단점은 뭐냐? 이 부정확한 모든 보조지표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는 이 부정확한 시그널의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 온밸런스 볼륨 같은 OBV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와 달리 조금 빨리 움직이는 선행성 지표예요. 선행성 지표. 근데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갑작스러운 시장의 급변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때 부정확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OBV와 다른 이 단점을 OBV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조지표와 콜라보를 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V는 선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 OBV가 갖고 있는 후행성 움직임에 대해서 이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선행성 지표만 믿고 들어가도 안 되고 후행성 지표만 믿고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후행성 지표와 콜라보를 해서 OBV를 사용하면 좀 더 높은 시그널과 좋은 그런 확률의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가 약한 시장에서 비교적 추세가 강한 시장보다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해요. 거래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 급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거나 뭐 지표 자체가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는 반드시 뭐 시장의 기본 추세에 반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OBV는 거래량 지표잖아요. 거래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거래량이 급증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얘가 뭐 그 거래량에 맞게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추세 판단에 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세가 약한 시장보다는 이 추세가 강한 시장,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 나왔다가 요즘 비트코인처럼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는 비교적으로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확하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RSI나 이런 보조지표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라인이 존재하고 MACD도 제로 라인이 존재하고 스토캐스틱도 뭐 과매수, 과매도 구간 이런 시작점이라는 게 그어져 있는데 이 온밸런스 볼륨 보조지표는 내가 차트를 켜고 나서 볼 때 내가 이 개인 트레이더들이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거래량이 매수가 많이 나오면 내가 차트를 딱 켜는 순간부터 매수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RSI나 이런 것처럼 밑에 뭐 과매수, 과매도 이런 구간이 있다면 시작점을 보고 매매할 때 도움이 되겠지만 얘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 선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이제 개인 트레이더들이 어디서 시작을 보고 어디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작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을 좀 거쳐야 된다.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누적 거래량을 계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뭐 3만까지 간다. 3만쯤 와야 저항 나온다. 이런 이 호가, 이런 가격 자체에 대한 이 정보는 가지진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뭐 RSI나 스토캐스틱, MACD 같은 보조지표를 봤을 때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이번 파동이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볼벤 상단을 한번 치겠는데 하면 그 볼벤 상단이 29,500이다. 그러면 야 이거 29,500까지는 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밸런스 볼륨 OBV는 이런 가격에 대한 예측은 사실
힘들다. 이거는 이 가격에 대한 예측은 이 개인 트레이더들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디서 선택을 했고 어디가 시작점이 되는지에 따라서 제각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OBV 지표의 단점입니다. 단점. 자, 그래서 OBV는 이 트레이더들이 추세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식별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가격 움직임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후행성 보조지표와 그리고 나만의 거래 전략을 함께 사용해야지만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밸런스 볼륨 OBV를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OBV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추세죠. 추세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 지금 여기서는 추세가 매도 추세였죠. 그러다가 여기서 매수 추세로 바뀌죠. 그래서 아래쪽에 온밸런스 볼륨 보조지표를 보시면요. 캔들 가격과 온밸런스 볼륨 가격, OBV 가격이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질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캔들 가격도 얘기를 하잖아요. 캔들도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때 어떤 채널이 형성이 되잖아요. 추세 채널이. 그런 것처럼 온밸런스 볼륨도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질 때 그 방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동시에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을 때 하락 추세 진행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로 갔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캔들 가격이 고점이 어때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죠. 캔들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OBV, 온밸런스 볼륨 보조지표도 저점이 계속 어때요? 높아지죠.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그래서 캔들 가격과 OBV 가격이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질 때, 즉 채널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상승 추세 가능성이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OBV에서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판단할 때 이 OBV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캔들의 가격과 OBV의 움직임을 같이 파악을 해보면 야, 이거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OBV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뭐다? 추세 확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활용을 보면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보조지표 설명할 때 이 보조지표나 저 보조지표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OBV 활용 전략에서도 이 네거티브 다이브전스라고 해서 이 다이브전스 강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보조지표를 볼 때. 이 다이브전스를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OBV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RSI 때도 배웠지만 지금 보면 여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현재 여기 가격과 여기 가격을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OBV 거래량, 매수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분명히 이 캔들의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캔들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 OBV 매수 거래량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기보다 낮아 있죠. 그러니까 현재 캔들의 가격과 OBV의 지표가
엇박자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여기가 고점이 갱신이 되면서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OBV에서는 네거티브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캔들 가격은 올라갔는데 OBV 지표는 내려와 있다. 이럴 때는 추세가 이제 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은근히 굉장히 이 매수장이 크게 나왔을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히려 뭐 다른 보조지표보다 좀 더 빠르게 명확하게 온밸런스 볼륨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매수장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 최고점에서 또는 최고점 근처에서 나는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포지티브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 4시간봉이에요. 비트코인 4시간봉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왔죠. 4시간봉이니까 굉장히 큰 하락이 이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여기랑 여기 가격을 보시면 분명히 캔들의 가격은 내려왔는데 지금 온밸런스 볼륨 가격은 올라와 있죠. 그쵸? 그래서 캔들의 가격, 현재 가격은 내려왔는데 OBV 거래량은 매수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네거티브 다이버전스랑 포지티브 다이버전스 반대 개념인데 내용은 똑같죠. 근데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내가 이 다이버전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제 캔들 가격이 내려왔는데도 아래쪽에 보면 당연히 지금 다이버전스 엇박자가 나면서 다이버전스 움직임이 나왔죠.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매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처럼 이런 식의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온다. 이럴 때는 저점에서 매수 잡았을 때 웬만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매도세인데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수를 들어갈 때 내가 그냥 이 다이버전스만 보고 들어가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움직임을 봐야 돼요. 이런 이제 이렇게 자잘한 움직임이 아니라 갑자기 얘가 여기서 이 정도 파동에 움직였다가 갑자기 이 파동보다 크게 움직여줬다. 그럴 때는 매수 잡으면 웬만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장에서 이제 매도가 다 내려왔다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이 온밸런스 볼륨 OBV 거래량을 보시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순간적으로 어때요? 강한 매수세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내가 늦더라도 진입해서 가져가시면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캔들의 가격보다 앞서서 OBV가 이미 매수세가 크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당연히 엇박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저점에서 매수 잡는 성공 확률이 지금보다도 월등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다음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지금 이 OBV 활용 전략 이 중에서 이 돌파 및 저항 전략 이게 저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이 OBV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점이나 저점에서는 뭐 RSI나 뭐 다른 이제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OBV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선행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를 파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온밸런스 볼륨 OBV의 꽃은 이 돌파 저항 전략과
어떤 라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1시간봉 차트입니다. S&P 500 1시간봉 차트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었죠. 그래서 보라색 라인, 지지 저항 라인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내려왔다가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해요. 반등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저항을 받고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고 있는데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추세가 매수로 가격은 상승하는데 OBV 누적 거래량이 뚜렷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분명히 지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매수 추세가 나왔는데 OBV를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좀 애매하다. 왜?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네. 분명히 이거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 또 한번 숏을 봐도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숏을 놓치거나 숏을 잡아서 수익을 한번 냈다.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박스권인데 이번에는 이걸 뚫고 올라갈까?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 온밸런스 볼륨 OBV를 체크를 하시면요, 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지금 상승 추세가 안 나오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이 라인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달콤한 수익을 줄 겁니다. 확신이 안 설 때 그때 OBV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왜?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는데 OBV는 누적 거래량 상승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여기서 또 저항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OBV 보조지표로 저항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번에는 돌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이 라인을 얘가 돌파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빠졌죠. 여기서 저항받으면서 다시 아래로 꼬라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온밸런스 볼륨 OBV가 뚜렷하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면서 어떻습니까? 매수 누적 거래량이 뚜렷해지죠.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저항을 받았을 때는, 여기 보라색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는 매수 거래량이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수 거래량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OBV에서. 그럴 때는 이 라인에서 매도 잡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매수 거래량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매도를 잡는다. 여기서 두 번이나 매도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를 잡아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박스권에서 당하시는 분들, 이런 구간에서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 라인 돌파할 때 또는 지지받을 때,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보라색 라인에서 저항받았던 라인을 제가 OBV에도 보라색 라인을 그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OBV에도 이 보라색 라인이 있죠. 여기 저항받을 때 그 저항받은 라인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이 라인 지지 나오죠. 여기서부터 돌파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가 중요 저항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아래쪽으로 나왔을 때, 저항받았을 때 그 라인을 우리가 선을 긋잖아요. 작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작도를 여기서 저항받았을 때 여기에다가도 작도를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작도를 OBV에서.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이 OBV 거래량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항을 받습니다. 왜? 매수 거래량이 없는데 얘가 이걸 뚫을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이미 매수에 대한 압력, 매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상태죠. 그리고 이 라인 돌파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저항받았던 라인을 그었을 때
이 라인이 지지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OBV, 온밸런스 볼륨의 꽃 중에 하나가, 이 전략의 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잘 이해를 하셔도 내가 어디서 저항받는지를 체크하고 매도로 수익 내고, 또는 중요한 라인 돌파 후에 매수로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다른 보조지표들도 참고를 하겠지만 이 온밸런스 볼륨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명확한 근거와 명분을 통해서 매도로도 수익 가져올 수 있고 매수로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한 라인을 두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격에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제가 방송 중에 아래 보조지표에다가 선 긋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 저점에서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간 이 저점 두 개를 연결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차트를 켰는데 현재 여기 상황이야, 차트가. 그런데 이미 이 차트 전에 걸 보고 여기다가 선을 그어놨다. 그러면 이 온밸런스 볼륨을 보고 이 OBV를 추세선, 이 작도선을 보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OBV 거래량이 매수세가 나올 때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작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OBV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을 때 조정 시에 계속 상승한다.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 그 라인 부딪힐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큰 상승 나올 때는 이 선을 아예 터치조차 안 했죠.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승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매수를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조정 줄 때 매수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 OBV 거래량 추세선 이탈 없이 지지받는 구간이 체크가 된다. 그러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매수 지금 압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도 얘가 버티죠. 지금 가격이. 이 구간을 체크를 하신 뒤에 이탈하지 않고 양봉이 나온다. 그때 같이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은 못 잡겠어, 좀 조정 주면 매수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피보나치 선이나 뭐 볼벤 중심선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만 저는 OBV 이 작도선을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심플하게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근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BV에다가 이 추세선 작도를 한 뒤에 그걸 통해서 매매 전략,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돌파를 했어. 그럼 조정이 나오겠죠. 그때 이 조정이 다시 올라왔다가 이 라인 부딪히고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또 매도 잡아도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어떤 추세가 나왔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선, 그리고 이제 매도 추세가 나왔을 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OBV 작도선을 그어놓고 그 선 하나를 가지고 이탈하지 않을 때는 그 선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올 때 추세대로 가면 되고, 그 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선이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반대 추세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 거래량 하면 지금 메타에서 이런 짝대기들 보죠. 이런 짝대기들이 높아지면 거래량이 크고 작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국내 증권사나 트레이딩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면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빨간색 짝대기, 매도세가 나왔을 때 음봉 마감일 때는 파란색 짝대기, 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우리가 거래량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 온밸런스 볼륨 이 선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OBV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보조지표를.
예전부터 저는 같은 나스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나스닥 차트에도 그냥 예를 들어 지금은 RSI, 뭐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보라고 계속 올려놓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다른 모니터에는 OBV가 있습니다. OBV가. 이 OBV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매는요, 이번에 골드를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죠. 이 군중의 심리와 관심,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골드 미친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추세가 나왔을 때, 지지받을 때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추세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자, 여기서부터 캔들의 가격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추세가 매수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 OBV를 연결하는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긋고 나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이만큼 올렸다가 빠졌다가 여기서 횡보를 하죠. 횡보하는 과정 중에 여기를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올라오던 상승 추세는 뭐다? 일시적으로 좀 꺾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을, 저점과 OBV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작도를 해보니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보를 하죠. 이 사각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OBV가 순간적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에 이 지금 추세가 이어졌던 이 OBV 매수 작도선을 넘지 못하죠. 넘지 못하면서 저항이 나오죠. 이때 뭐다? 우리는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큰 파동이긴 하지만 매수세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일단 추세가 일단 꺾였어요. 왜? OBV 추세는 꺾였습니다. 거래량 추세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왔던 작도선을 기준으로 OBV에 그었을 때 이 선이 저항이 된다. 그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강한 매도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전 화면은 보는 것처럼 여기를 지지해 줄 때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니까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 선을 이탈하고 나면 우리가 지지 저항의 개념에서 선을 이탈했을 때는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받을 때 매도로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초보분들도 이 전략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아마 아주 좋은 그런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뭐 다른 보조지표도 많은데 중요하죠. 이번에 골드와 실버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의 심리와 매수의 압력, 매도의 압력, 매수 거래량이 많냐, 매도 거래량이 많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작도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추세 확인 전략, 그리고 뭐 네거티브 다이버전스, 포지티브 다이버전스, 그리고 OBV에서 돌파 저항 전략,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그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도 OBV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런 캐시카우적인 그런 보조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1시간가량 집중해서 교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본장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